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국군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유도 폭탄이죠. JDAM. 이 JDAM에 활공 키트를 달아서 JDAM ER이라고 하는 이 사거리 연장형 70km 날아가는 이 JDAM ER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아주 작은 동력 장치를 갖다 붙인 PJDAM, 파워드, 그러니까 동력이 추가된 이런 JDAM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500km 날아가는 이 JDAM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왜냐? 우리 한국 공군도 대량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자, 지금 어제 제가 오후에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핵 공격 훈련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 서부 해안, LA, 그리고 샌디에고, 뭐 이런 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핵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핵 반격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 미러가 각각 지금 장군, 멍군 해서 계속 핵 전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느 규모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은 핵 탑재가 가능한 가오리5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수호이-35S 전투기를 추가 인수했는데, 이란에 수출을 하기로 약속했던 만들어놨던 전투기를 무단 전용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란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인도를 겨냥한 다탄두 핵미사일인 아바비를 시험 발사했던 파키스탄이 이번에는 북한 노동 1호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한 가오리5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겨냥한 조치인데, 인도가 최근 취역시킨 비샤카 파트남급 구축함인 임팔함이 MD 능력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대응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산 공대지 무장을 대규모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력화되고 있는 F-16V에 탑재하는 무장들인데요. AARGM-ER 대레이더 미사일과 하푼 블락2, 활공 유도폭탄 JSOW,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인 제즘-ER이 구매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려 주목됩니다. 미국이 핀란드 공군에 64대가 공급되는 F-35A의 핵심 대레이더 무장으로 150발의 ARGM-ER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F-35A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되는 이 신형 미사일은 200에서 300km급 사거리와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어 러시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 한국 다산기공이 개발한 신형 돌격소총 DSAR-15 시리즈를 5,755정 구매해 일선 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일매일이 실전인 필리핀 경찰에 보급된 이 소총은 우리 특전사에도 도입할 뻔했던 고성능 소총인데요. 전체 계약 금액이 2,500만 유로, 한화 357억 원에 달해서 한정에 620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가격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수호이 콤소몰크 나무레 공장에서 생산된 수호이-35S 전투기를 추가로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에 공급하기로 한 24대의 물량이 전부 묶여 이란 납품이 거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0대 넘게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35S가 납품되면서 이란용 물량을 러시아가 가로채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가오리5 바로 노동미사일입니다. 이 노동미사일을 개량해서 1500km 날아가게끔 만든 탄도미사일이 바로 가오리5.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파키스탄하고 협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파키스탄의 핵개발자인 칸 박사의 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탄두 기술을 확보하고, 그 반대급부로 뭐 뇌물도 많이 줬지만 노동 미사일 설계도를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은 그때까지 미사일이 없었는데 노동 미사일 가지고 이제 핵은 먼저 개발했으니까 인도를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이 된 거다. 서로 물물교환한 거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그걸 계속 개량해서 지금 1500km 날아갈 수 있는 이 가오리5까지 만들었다는 건데,
지난주에 아바빌이라고 하는 8발짜리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렇지만은 아주 유선형으로 생겨서 정말 다탄두가 맞냐라는 의심은 들지만 3,500km 날아가니까 뭐 인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아바빌 발사했고, 또 이번 주에는 이렇게 가오리5, 이건 1,500km짜리 인도 북부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이거 발사 훈련을 했는데 왜 이러냐? 인도가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사면 고정형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제 바락 8 이 미사일, 대공 미사일 장착한 군함을 만들고, 우리 이제 MD 능력 있어. 이러니까 MD 능력 웃기지 마 하고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이 F-16V 구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대지 무장들 다양하게 우리 이런 거 사고 싶어요 하고 미국에 제출했는데, 일단 대만의 희망사항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부응해 줄지. 일단 ARGM-ER, 그래서 대레이더 미사일이죠. 이거 구매, 그리고 하푼2, 하푼2를 가지고 대함 공격도 할 수 있고 대지상 공격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인 JSO, 그리고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이 제즈M-ER,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요 하고 목록을 제출했는데, 미국에서 중국과의 관계 등등 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서 승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죠. 부디 원하는 모든 무기가 대만에 공급이 되어서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만은 최신 전투기라고 해서 F-16V를 주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무장도 줄지 말지 지금 이제부터 검토해야 되는데, 핀란드는 아니죠. 핀란드는 이렇습니다. F-35 2024년부터 2030년까지 64대를 공급해주고, 거기다가 ARGM-ER 150발을 판매 승인했는데, 이 150발을 가지고 뭐 하냐?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공격해버리는 거죠. 이게 200에서 300km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스텔스고 하니까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까지 쑥 들어가서 이거 쏴버리면 S-400 포대, 뭐 S-300 포대, 부크 포대 다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근데 핀란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그냥 코앞에 있고, 모스크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고 하니까 이 러시아 북부 지역의 방공망, 이 핀란드의 F-35 64대가 다 그냥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 북방함대, 무르만스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 타격자산들 다 그냥 타격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그런 대우를 톡톡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니까 150발에 5억 달러 일단 승인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겠죠. 이 150발에 5억 달러 하면 발당 이 미사일이 대레이더 미사일인데 한 330만 달러, 되게 비싸죠. 그래서 주로 의회에서 승인한 가격보다 실제 실구매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지는지 좀 봐야 우리도 이렇게 사야 되니까 좀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자, 필리핀 군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중소기업인 다산기공에서 만든 DSAR-15라는 총이에요. DS는 뭐 다산의 약자겠고, AR은 AR 계열의 총이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게 우리 특전사의 기관총으로 선정될 뻔했다가 이 다산기공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누출이 돼가지고 취소했죠. 그런 총인데 드디어 필리핀에 5,755정 필리핀 경찰이 사용할 거예요. 수출이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당 620만 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의 뭐 HK416 이런 이 전 세계 최강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총하고 비슷하거나 비싼 가격인데, 뭐 소총탄을 많이 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가 좀 있겠죠. 아무튼 다산기공이 오랜만에 매출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자, 러시아가 수호이-35 전투기 올해 들어서 벌써 10대째, 공개된 것만 10대째 인수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일단 이집트가 살려고 했다가, 이집트가 미국의 제재 등 국제 제재가 있으니 러시아하고 무기 구매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포기한 걸 러시아가 이란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란에 또 안 줬죠. 올해까지 다 주기로 했는데 24대를 안 줬죠. 그리고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올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공군에 납품되고 있다.
그거 이집트에 팔려고 만들었던 거, 이집트가 안 사니까 이란에 주려고 했던 거, 그 이란에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고 홀딩하고는 러시아군에 지금 급하니까 납품하는 거 아니냐. 이란 우리는 뭐냐. 이제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여기는 뭐 약속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제이담이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사실상 미사일급의 사거리를 가진 정밀 타격 무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소식입니다. 보잉이 기존의 제이담을 크게 개량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급 정밀 유도 무기로 개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PJ담으로 명명해 미군에 제안 중이라고 현지 시각 10월 25일 밝혔습니다. 보잉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활공으로 사거리를 연장한 제이담 ER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이담에 제트 엔진 동력 장치를 달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PJ담 개발을 위해 호주 협력업체 페라 엔지니어링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GPS 정밀 유도 폭탄인 제이담은 기본형은 28km, 제이담 ER은 72km까지 날아가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데요. 보잉은 드론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200파운드급 소형 제트 엔진인 TDI J85 엔진을 개조해 제이담과 통합할 예정입니다. 보잉은 기존의 범용 폭탄에 장착하는 방식의 제이담 ER를 기반으로 엔진을 장착한 풍동 실험 모델을 만들어 초기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보잉 측은 PJ담이 500파운드 기준 최소 300마일, 약 482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PJ담 키트를 이용해 저렴한 순항미사일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장거리 공중투발 기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PJ담은 매우 저렴한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이 20에서 30만 달러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4에서 5억 원 정도면 50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염가형 대량 투사 탄약의 표준이 될 수도 있는 PJ담, 과연 실물 성능은 어느 정도나 나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500km, 이게 지금 풍동 실험하는 그 모델인데요. 날개에 달려 있죠. 이제 활공해야 되니까 500km 이렇게 해서 날아간다라는 건데, 일단 제이담은 그냥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GPS 유도 키트를 갖다 붙여서 조그만 핀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정밀하게 탄착하는, 그래서 기본형은 28km 날아가는데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유도 키트만 단 게 이 하늘에서 좀 높은 곳에서 발사를 던지니까 이게 이제 전투기가 날아오는 속력에 의한 관성이 붙어서 28km 날아가는데, 이걸 이제 핀 조그만 걸 갖다 붙여서 GPS 유도받고 해서 정밀하게 조절해서 정확하게 탄착이 되도록 만든 거죠. 이런 제이담 한 발에 2,000파운드 기준으로 뭐 한 3, 4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싸죠. 지금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할 때 보면 건물 한 채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내려앉혀 버리는데, 이게 바로 2,000파운드 제이담입니다. 큰 건물 내려앉힐 때. 그런데 여기에다가 날개를 단 거죠. 우리 한국의 KGGB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KGGB 같은 날개를 단 게 제이담 ER. 그래서 72km 날아가요. 우리 KGGB도 그 정도 되고 뭐 100km 날아가죠. 그래서 72km 날아가는데 여기까지는 동력이 없어요. 여기다가 요즘 뭐 드론에 들어가는 조그만 엔진 요거 갖다 붙여서 일단 높이 그리고 속도 관성에 있죠. 여기다가 조금만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또 활공하는 날개 있고 여기다가 조금만 힘을 보태줘서 이걸 72km가 아니라 500km까지 날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뒤로 좀 길쭉하죠. 이 뒤로 길쭉한 부분에 이제 소형 엔진, 아주 작은 소형 엔진과 약간의 연료, 그 엔진 돌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앞에 500파운드짜리 폭탄인데 500파운드 약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 뭐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이런 데다가 장착을 하게 되겠는데, 현재 가격으로 뭐 한 2, 30만 달러 선 되겠다. 그러면 한 3억 원? 그런데 2000파운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 4, 5억 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km 때리는 그 제이담 기본형보다 한 10배 가격 주면 500km 때릴 수 있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야 4억 원 가지고 괜찮냐? 아니 4억 원 가지고 전투기가 적진 깊숙하게 안 들어가도 되고 전투기 안전하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이를테면 장거리 순항미사일들 한 200km, 300km 날려보내는 것들 대부분 다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런 식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해봐야 뭐 1000파운드 아닙니까? 그런데 2000파운드를 그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날려보낸다. 이거 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행에서 빨리 상용화 되기를 바라고 싸니까 우리 한국 공군도 많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보행이 하면 우리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투기 있죠? FA-50 그리고 KF-21 만들 거죠? 여기에다 굳이 JDAM을 갖다 붙일 필요 없죠. KGGB에다가 우리도 엔진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KGGB 100km 날아가는 걸 우리 500km 날려보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500파운드짜리만 KGGB 쓰고 있는데 우리도 2000파운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아이디어 나왔으니까 빨리 우리도 해보자. 어렵다면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중동 사태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비공개 일정으로 대규모 핵전쟁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군 항공기를 추적하는 소식통들이 발칵 뒤집혀진 사건인데 아직 미군 당국에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요 전략 자산들을 서부 해안 지역에 집결시켜 핵전쟁 훈련으로 보이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으며 해당 훈련에 미군의 대형 전략 자산들이 대거 동원됐다고 복수의 미국 항적 추적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군이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10월 21일 야간부터 24일까지 대규모 전략 자산들을 동원해 서부 해안 지역에서 모종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하며 대규모 항적이 확인된 이번 훈련에 대해 미군 당국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전력은 E3 조기 경보기 최소 2대와 RC-135V 리벳 조인트 정찰기 최소 1대, E6B 머큐리 핵전쟁 통제기 1대, 다수의 P-8 해상 초계기 그리고 최소 11대의 KC-135 공중급유기와 1대의 B-1B 폭격기로 식별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훈련이 미국 서부 해안으로 접근한 적의 전략 핵잠수함을 찾아 격퇴하고 동태평양 수중의 미군 전략원잠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에 모의 핵공격 명령을 전파하는 핵전쟁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그 근거로 다수의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 엄호를 받는 E6B가 식별되었고 대량의 공중급유기가 동원돼 E6B의 장기 채공을 지원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항적 추적 전문가들은 이번에 식별된 항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항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현재 삼함대 작전구역에서 활동 중인 칼빈슨 항모 타격전단도 이번 훈련에 투입되었고 이들이 곧 서태평양에 전개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민감한 시기에 식별된 이상 징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러시아가 ICBM, SLBM,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 등 세 종류의 핵 무기 실사격 훈련, 물론 핵탄두는 제거됐지만 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작용 반작용 핑퐁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10월 초에 유럽 북유럽 일원에서 그리고 또 지중해까지 해서 이 대규모 핵전쟁 훈련 스테디 패스트 눈 훈련을 했죠. 그러니 러시아가 발끈해서 핵실험 금지 조약 탈퇴 선하고 핵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 중간에 미국이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서 핵공격 훈련, 미국에서 핵공격 훈련 동시에 순차적으로 해버렸다. 그러니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열받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동원된 E6B 머큐리 핵전쟁 통제기예요. 이 비행기는 이 핵전쟁을 할 때 상공에 떠서 이 ICBM 기지 또는 수중에 있는 SLBM 발사하는 잠수함에게 이 핵 공격해야 될 좌표, 위력 뭐 이런 것들을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지시해주는 이런 핵 공격 지휘 통제기예요. 그런데
이 핵 공격치 통제기가 계속 상공을 채공하면서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한 8시간 비행하죠. 그런데 공중급유 해주고 더 오랫동안 또 비행을 하고 훈련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비행기가 핵 공격, 핵 전쟁 통제기인데 결국 이 비행기가 계속 상공에 떠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번 훈련 전체가 핵 공격 훈련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적 정보를 보면 여기 지금 뭐 미국 서부 해안에 빽빽합니다.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여기 샌디에고,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저 위까지 완전히 그냥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샌디에고, LA 뭐 다 지금 빡빡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반덴버그 기지에 ICBM 쏘는 거, 그리고 수중에 있는 핵 잠수함에 핵명령, 발사명령 내리는 거, E6B가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대거 동원됐는데, 그러면 이 지역으로 들어온 러시아의 핵 잠수함 탐지했죠. 지금 뭐 포세이돈 그 핵 어뢰 쏜다고 협박하고 있으니까 그 탐지하고 포세이돈이 P8이 뭐 둘 다 이름이 포세이돈이라서 좀 헷갈리는데요. 경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왔으니까 너도 맞아 하고는 지금 미국 전략원잠에 또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ICBM에 명령을 내려서 핵공격 훈련하는, 자,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가지고 뭔가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 여기에 또 뭐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파키스탄도 핵미사일 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핵무기가 우리는 없으니까 겁나죠. 핵전쟁에 휘말리면. 아무튼 훈련만 하고 많은 이런 상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